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 TV 김종필입니다. 올해는 재밌는 방송이 지상 최대의 목표입니다. 너무 강렬하지 않게 그러나 조금씩 여러분께 재미있게 다가가겠습니다. 자, 내일신문 창으로 본 세상 읽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코너는 이보라 변호사가 내일신문 오피니언면에 실린 실론, 유익한 칼럼 이거를 세 꼭지 엄선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온 칼럼이 여러분들의 인생살이, 또 경영적 판단, 또 일상의 대처에 유익한 컨텐츠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세 꼭지인데요. 유철규 칼럼이라고 하는 코너에 유철규 성공회대 경제학부 교수께서 올리신 칼럼은 뭐냐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주식, 부동산과 실물경제 괴리 지속 가능한가. 두 번째 꼭지는 언론인이신 박종건 칼럼 사면보다 대면 정치. 세 번째 꼭지는 국제정치 전문가시죠.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정치학부 교수님의 전문가 진단 코너에서 제목은 이렇습니다. 바이든호 출범 2021년 외교의 시대는 오는가. 자, 이 내용을 우리 이보라 변호사가 깊이 있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합시다. 네, 우주 최강 신문사, 내일신문사. 진짜. 신문을 가져올 때 허위 보도는 제가 보통 아니지만 칼럼 약간의 과정이 있는 듯 해요. 약간의 과장. 예. 내일을 보는 우리 내일신문에서 제가 보통 가져오는 칼럼들은 제가 좀 취약하거나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을 좀 가져올 때가 많아요. 용기 저뿐만이 있습니다. 아니라 또 저처럼 또 모르시는 분들도 같이 모른다라고 이제 용기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칼럼들을 제가 가져오는데요. 요즘 다들 주식 투자 열풍이 또 엄청 불어오고 있고 주식 투자를 안 하면 또 바보 취급을 당할 정도의 그런 요즘 분위기가 아무래도 세간에 좀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주식 하시나요? 우리 둘한테 보는 거죠? 네. 자, 우리 저는 안동 제가 대표님.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2022년 그 기업 공개를 목표로, 그죠? 네. 네, 견실하게 경영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저는 뭐 그냥 정말 개미 중에 개미고요. 제 와이프가 좋아합니다. 예. 이상 통계 마치겠습니다. 저도 약간 똥손이라서 제가 사는 종목마다 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장난 아니고요. 예. 요즘 이제 우량주들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가치 투자 이런 이제 언론의 보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한탕을 노리는 저도 뭐 그런 습성이 또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여기 일단은 한 요즘 번만 드릴게요. 그 주식 투자를 나름 해온 내공이 있는 저희 와이프의 촌철 살인에 따르면 특히 개미들한테 권하는 메시지던데요. 대박을 꿈꾸다가 쪽박 찬다. 그러니까 대박을 추구하기보다는, 그죠? 예, 그 내용은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언론에서도 주식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기사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주식 시장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보면 이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적 빈곤층이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상당히 늘었다라는 보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투자 감소, 고용 감소,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만연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이 오늘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이제 활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많고, 저 역시도 사실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 부동산과 실물 경제의 괴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 칼럼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물 경제 위기에 대해서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이제 중앙은행이 회사채 매입까지 나서는 정도의 그런 무제한적 양적 완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저금리 그리고 대출 증가, 지원금 지급,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 완화 정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그 무제한의 유동성 공급 하에서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가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완전 딴판으로 지금 3,100 그 포인트를 뭐 갱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경제가 회복되게 되는데 그 회복이 평상시와는 달리 약간 급격한 회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증시에서 반영을 해서 지금 증시가 상당히 높게 판단이 된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현재 그 산업 구조가 양극화됨에 따라서 좀 어려운 기업들은 어렵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처럼 역대 최고의 그런 이제 성과를 거둬낸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가로서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판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의 위험이라든지 걱정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달러 수량이 60%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 실물 경제는 침체 일로지만 결과적으로는 주가라든지 부동산으로 반영됐다라는 것이 이 이제 지금 현재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그런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는 자산 가치가 정체할지언정 이제 폭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물론 자산 간의 양극화는 이전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 이 칼럼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언론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점인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개미이고 뭐 우리 많은 이 그 4천만의 개미들이 투자를 이제 현명하게 하되 그 현명한 투자라는 것은 내가 종목을 잘 짚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용할 수 있고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금전의 범위 하에서 대박을 노리지 않고 소박이든 아니면 뭐 조금의 이익만을 기대하면서 좀 이제 현명하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명한 조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네. 꼭지로 넘어갑니다. 그 이낙연 대표가 사면을 언급한 이낙연 이후로 민주당 대표가 그 뉴스에서 매일같이 사면에 대한 언급들이 이제 오가는 것 같습니다. 보시더라도 유명한 이제 대권 주자들이 사면에 대해서 한마디씩 언급을 하고 또 지나가는 것이 이 사면론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그런 화두가 한동안은 쉽게 그렇게 잠궈지진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언급하는 것은 조급하면 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면을 언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통합을 이제 우선적인 기치에 두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지지층을 좀 확보해서 본인의 위급한 상황들을 좀 가리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그런 관망인데요. 여기 상당히 명언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변호사의 입장에서 제가 좀 감동한, 제가 좀 동감하는 그런 글귀를 말씀드리자면 법이란 너무 촘촘해도 성겨도 자주 바꿔도 그래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이제 저한테도 말하는 거지만 사면이라는 이슈를 앞두고 정치인들에게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형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이번 주쯤에 형이 확정된다고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요.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사면을 언급한다는 것은 사법권에 부담을 주기도 하고 국민들에게도 좀 이제 신뢰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통합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원칙에 따라서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의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점에 주안을 두고 그 사면 카드를 흔들거나 통합과 단결을 목청 높여 호소하는 방식은 좀 독보적이라는 점을 좀 이제 아시고 최대한 직접 소통을 통해서 사면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정치적 사안이든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이나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이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게 된다면 굳이 사면이라는 국민 통합의 이제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 훌륭한 그런 이제 국민 통합의 수단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칼럼의 논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논지를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꼭지 갑니다. 계속 그 바이든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외교 부분도 사실 저도 되게 약한 부분입니다. 이게 외교라는 거는 정치의 그런 이제 확장판이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익 불이익을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가인 저로서는 조금 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칼럼들을 보면 아 이런 시각에서 볼 수 있겠구나. 국제 정치가 이렇게 복잡다단한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전기나 수도, 교량 같은 것들을 공공재라고 말하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폭넓게 이제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이제 제공되고 있는데요. 꼭 국내에서만 그것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제에서도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금융 질서라든지 안보라든지 과학 기술
그리고 각종 국제법이라든지 뭐 항공기가 하늘을 날 때 지켜야 되는 루트에 이르기까지 결과적으로는 공공재의 그런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한데 그런 국제 공공재의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가 초강대국, 결국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외교 정책의 모든 기준을 이전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과 국내 정치라는 그런 기준으로 전환을 시켜서 국익에 반하는 그런 국제 공공재 혹은 외교 정책에 있어서 그것들을 폐기하는 그런 급진적인 정책들을 마련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익에 상응하기도 하고 또 반대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사이에서 어떠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가 사실 우리 이제 정치 역량을 판단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새로 출범하게 되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치들을 상반되는 가치들을 좀 인정하기 위해서 동맹 관계와 그리고 이제 국제 공공재 제공의 의무를 절대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핵심 기치로 지금 삼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외교력을 떠받치는 핵심 요소는 두 가지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국내적 기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외적인 기반인데 국내적인 기반은 국민 여론과 상하원의 지지, 그리고 미디어, 싱크탱크, NGO 등으로 상징이 되고 또 다른 이제 대외적 기반의 핵심은 동맹관계인데 이 동맹관계라는 게 말로는 이제 동맹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제 공공재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될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종합적인 그런 가치를 사용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동맹관계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제 동맹관계라든지 국제 공공재의 사용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바이든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만간에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후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경기 부양책을 이제 실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의 추진으로 부의 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외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바이든 후가 어떤 미국의 이익을 취하면서도 또 이제 국제사회의 경찰로서 어떻게 기능하게 될지를 좀 기대가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동맹으로서의 그런 지위를 잃지 않은 채 대중국 전략에 있어서 어떤 이익을 취하고 어떻게 이제 외교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것이 이 전문가의 진단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보라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첫 방송 우리 트리오의 콤비가 아주 뭐라고요? 아까 사자성 반도욱 대표 네. 아주 좋아요. 좋아. 그다음에 뭐죠? 아주 졸라 좋아. 오늘 안 성의껏 하세요. 아주 좋아. 다음 해주세요, 빨리. 졸라 좋아. 우리 이제 새해 첫 방송이니까 공익 캠페인 한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함께 올해도 걸어갑니다. 자,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 서로 힘을 북돋아 줍시다. 1. 구독. 2. 좋아요. 3. 알람 설정.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1. 구독. 2. 좋아요. 3. 알람 설정.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